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제가 전부터 실적 장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는 완연하게 실적 장세에 돌입했다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지금도 물론 잘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더 주목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제 뭐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뭐 2차 전지라던가 혹은 AI라던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찍히지 않더라도 실적이 오히려 역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10배, 뭐 5배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것을 지나와서 이제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야지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시장에서 볼 수 있어야지만 주가가 견고하게 버티거나 아니면 변곡점을 만들어내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포커싱을 완벽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마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안 지키더라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저 테마만 잘 타면은 주가가 꽤나 급등했던 것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였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실적이 심지어 신고가를 내더라도 주가는 신저가를 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벗겨지면서 이제 테마 장세에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파마리서치예요. 파마리서치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제 파마리서치를 좀 분석해드린 이유는 사실 뭐 반도체 기업, 최근에 반도체 기업 하나 매수했는데 이 반도체 기업을 원래 해드리려고 했으나 이제 오늘은 좀 저에 대한 그런 채찍, 제가 좀 복귀를 좀 해보는 차원에서 파마 리서치를 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16%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지만 꽤나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저 역시나 1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전 여전히 추가 매수를 보고 있어요.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생긴다면은 여지없이 잡을 생각입니다. 그럼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뭐가 복귀고 뭐가 이제 자조성 섞인 그런 질책이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다면은 지금 보시면 자 4월 2일에 파마리서치를 매수했어요. 4월 2일에 파마리서치 매수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다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매수 혹은 매도를 하고 있죠. 4월 2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날 이제 처음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쭉 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날 음봉 때 매수했죠. 그리고 오늘 파마리서치 일부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파마리서치에 대한 비중을 일부를 줄이는데 줄이고 나서 뭐 주가는 더 올랐어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복귀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역시나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그런 돌파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로서의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역시나 16%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은 비중의 일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더 상승했고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왜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저 역시나 파마리서치는 오늘 30% 이상 투자하고 있는 수장 중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줄여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었고 그에 따른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해 보였었던 그리고 추세가 꺾일 수 있었던 것들 왜냐하면 저항 라인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이 오늘 이제 맞부딪혔었고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보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변곡점 혹은 지지라인이 확고해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물론 그때에도 우리 멤버분들께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투자하는 것들을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파마리서치가 왜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과 그리고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지 대해서 성장성이 왜 시가총액 대비해서 고평가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파마리서치는 쉽게 말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리쥬란이라고 이제 주사를 맞음으로써 피부를 실질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주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품, 콘쥬란이라고 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관절염 치료제라고 해서 콘쥬란이
콘주란이 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리쥬란 같은 경우는 필러, 보톡스처럼 주사기를 통해서 피부에 맞음으로써 피부에 대한 물광 효과 혹은 흉터를 어느 정도는 치유해 준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제 노화되고 있는 피부 혹은 처져 있는 피부를 이제 젊게 좀 탱탱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럼 필러나 보톡스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필러와 보톡스와는 그 차원이 달라요. 네,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필러 보톡스를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쭈글쭈글한 풍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쭈글쭈글 풍선입니다.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필러 보톡스는 여기다 주사를 놓으면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채워주는 것인데, 자, 그럼 필러와 보톡스는 실질적으로 피부를 좋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피부의 노화를 방지시켜준다거나 피부를 약간이라도 더 젊게 만들어준다거나 흉터를 치료해준다거나 이런 효과가 아니라 그저 바람을 살짝 불어넣고 바람은 다시금 빠지죠.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그런 효과, 겉으로 보이는 효과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필러와 보톡스라면, 이 리쥬란 같은 경우는 다르죠. 리쥬란은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에 따라서 노화를 방지한다거나 주름을 개선한다거나 혹은 이런 물광 효과,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건조함, 이제 악건성인 사람들 혹은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피부에 대한 그런 수분기를 보충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필러, 보톡스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지라도 그 자체적인 효과, 실질적인 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그런 파마 리서치가 가장 주목받아 왔었던 부분들도 리쥬란을 통해서 피부 미용, 피부에 대한 그런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에 주목을 상당히 받아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화장품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최근에 강력한 캐시카우로스 역할 혹은 이제 강력한 이제 그런 뭐랄까요,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그런 시장 장악성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죠. 바로 콘주란입니다. 콘주란이라고 해서 무릎에 관절염, 뭐 테니스성 관련도 마찬가지고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무릎에 주사를 해줌으로써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쉽게 말해서 관절이 잘 안 움직인다거나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좀 통증이 있을 때에는 이 윤활유를 발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제 기름칠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냐면 미국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류마티즘 학회에서 이제 원래 쓰이던 치료제가 따로 있었어요. 원래 치료제가 이제 일환으로 쓰이던 것이 있는데 이걸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쓰지 말라고 했냐면, 이제 무릎에다 넣는 것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몸속에 퍼지기라고 한다면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발암 물질, 강력한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권고를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콘주란이 이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콘주란을 더 밀어주기 위해서 이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했어요. 20만원대에서 주사 한 번 맞을 때는 20만원대에서 대략 한 5만원 내로, 5만원 이하 가격까지 낮추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특히나 그 전에 있었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딱 세 번 정도만 맞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콘주란은 6개월에 5번까지 맞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매달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5만원 이하로 통증을 상당히 완화시켜주고 골관절염에서 약간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5만원 이하로 맞을 수 있다는 거, 한 달에 5만원 이하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콘주란을 밀어주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전에 쓰였던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사용 자체를 중지를 권고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줌으로써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서 이쪽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뭐 매년 50%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성장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치가 있은 이후에 50% 성장을 해버리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까지는 피부 미용 이쪽에만 원툴이었던 그런 기업처럼 보였다면은, 이제는 의료기기, 치료기기, 치료제 이런 것들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파마 리서치의 그런 PR은 약 30 정도 됐었어요. 이 고점 대비해서는 약 30이었는데 지금은 PR이 어떻느냐?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도 PR이 12 정도, 12.76. 그러니까 PR이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반토막 이상 안 났죠. 주가는 그래봤자 한 20% 정도밖에 하락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PR이 반토막 났느냐?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엇보다 파마리서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쪽에 왜냐하면 지금 같은 성장성을 앞으로는 보이기 힘들 것이다라는 시장의 노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것인데 최근 들어서 실적으로 다시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전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30%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래봤자 아직도 PER이 올해 기준으로는 15가 안 됩니다. 그 전에 30 정도 받았던 PER이 여전히 15 이하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아요. 특히나 PER이 15 정도인데 성장률이 여전히 30%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 원툴,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해외 같은 경우도 20% 이상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기준으로 대략 한 50% 이상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쥬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50% 이상씩 올라오고 있고 콘주랑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전혀 밸류에이션이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오해를 딛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뭐 예전에 제가 덱스컴에 투자를 했었죠. 이제 그런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덱스컴 같이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주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덱스컴의 비중을 크게 실어서 투자를 함으로써 대략 한 40%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었죠.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한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향성이 전혀 꺾이지 않음에도 시장의 오해로 인해서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엔 기회라고 이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기회들을 잡아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오늘은 이제 추세가 꺾이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제 비중을 일부를 매도를 했지만 수익 실현을 했지만 여전히 다시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다시금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항 라인을 돌파했죠. 여기서 지지까지 확인될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저항 라인은 우리 멤버가 되시면 누구나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설정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남겨드렸고 혹은 제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따로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파마리서치의 그런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한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수 원툴이었지만은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내수 지구에서 이제 수출주로 넘어갔을 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시기가 저는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품 수출의 50%를 정도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투자 포인트가 꽤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동남아 위주로 수출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중국에 대한 수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상반기에 중국 수출과 관련된 그런 인력들을 다 뽑아놓은 상태예요. 작년 상반기 중 다 뽑아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서 중국으로의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경쟁사와의 그런 경쟁에서도 파마리서치가 딱히 밀리는 그림이 없습니다. 일단 경쟁사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건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이미 리쥬란이라는 그런 브랜드 자체가 이미 이 시장에 팽배하게 강력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0대 혹은 20대 초반까지는 경쟁사의 제품을 쓸 수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사회적인 위치라던가 혹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영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리주널을 써왔던 사람들 당연히 리주널을 쓰는 것이고 경쟁사를 써왔던 사람들도 리주널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나타난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에요. 원래 경쟁사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그 경쟁사 쪽으로 무게추가 확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나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그런 뭐랄까 우려감 혹은 노이즈도 상당히 작아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리저런을 앞세워서 해외 수출이 매년 30% 이상씩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매년 50% 정도 이제 성장을 해주면서 이제는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30% 이상의 이제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작년 4분 기준에 200억이면 화장품 매출이 이제 100억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에도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리쥬란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의사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피부에 맞는 거다 보니까 주사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다가갔을 때는 조금의 진입장벽이 있지만 화장품은 그냥 사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끝이죠. 따라서 입소문이 한번 퍼지면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 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피부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위주로 수출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신호판과 같은 중국에선 중국 1위의 그런 제약사죠. 중국 1위의 제약사, 제약 유통사와도 이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동남아 시장을 전부 다 합쳐도 중국 시장보다 시장이 작아요. 피부 미용 쪽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위주로 굉장히 빠르게 매년 30% 이상씩 성장해 왔다면은 중국까지 진출할 경우에는 파마리서치의 실적 자체가 몇 단계 더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액이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은 50% 이상씩 올라왔지만 만약에 중국까지 뚫린다면은 100% 이상의 성장성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점에서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그런 판단에 설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매우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에 부딪히면서 다시 꺾이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 같은 경우도 비중의 일부를 수익 실현을 했지만 역시나 좀 뭐랄까요 좀 자조적인 그런 질책성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뭐 추가 매수도 아니면 적어도 이제 제가 매도한 물량만큼은 다시금 담아가는 정도는 이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CTC 바이오를 최근에 좀 매수를 했어요.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CTC 바이오를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비중이 18.32%로 파마리서치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CTC 바이오를 인수한 것도 사실 파마리서치의 그런 자신감이 엿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면서 내수가 받쳐주는 와중에 수출까지 물량이 폭발하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관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빨리 증설을 하더라도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세우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증설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특히나 일반적인 뭐 기호식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뭐 과자도 아니고 뭐 공산품도 아니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GM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GMP 인증을 받은 그런 공장을 차라리 인수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GMP 인증 공장을 받은 그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CTC 바이오를 이제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량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제 증설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실적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수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직접 공장을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인수하는 식의 그런 지분 인수를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CTC 바이오에서 얼마 전에 임상 3상까지 성공한 약품이 하나 있어요. 무려 3조 규모, 세계에서 3조 규모 정도의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좀 쉽게 말해서 발기부전, 조루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하는 치료제가 삼상까지 이제 3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루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발기부전만 치료했던 뭐 치료제, 혹은 조루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스프레이 이런 그런 임상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발기부전과 조루를 동시에 이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CTC 바이오의 그런 뭐랄까요 가치도 컨텐츠 점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의 지분을 인수한 파마리서치 또한 실적으로 잡히게 되면서 실제의 컨텐츠 점프가 몇 년 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인수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굳이 사업 다각화를 한다거나 혹은 무리해서라도 뭐 공장 증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일단 증설을 함으로써 실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마리서치에 대한 분석이었고 자, 지금 지난 1년 동안 발생했었던 테마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저는 실적이 좋아야지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그런 실적 장세를 넘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혹은 향후 실적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실적 대비해서 가치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와중에 실적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은 이제 주목을 하더라도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총선에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이번 공매도 금지를 지속적으로 금지했던 정권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테마 장세, 이제
테마 장세를 불러일으킨 공매도 금지를 공매도를 금지시킨 정권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실적 장세에 대한 도래가 이미 발생을 했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마 리서치에 대한 분석이었고, 파마 리서치가 받아왔던 그런 노이즈가 해결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